설마 고점에서 물린 분들 없으시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없으셔야 합니다. 최고의 손익비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으니 6월 12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반쯤입니다. 110.7K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고점을 낮춘 셈인데 상관없습니다. 일불이라도 낮다면 고점은 낮아지는 추세가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봉상 쌍봉 형태를 예상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이대로 빅숏이다 이런 건 확답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큰 조정이 시작되든 아니면 약 조정 후 재상승을 이어가든 어쨌든 공통적인 하락 구간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손익비가 최고인 지점을 말씀드렸고, 여기만 넘지 않으면, 여기만 넘으면 손절하면 되니까 이런 구간에서 숏치기면 손절 라인이 엄청 짧죠. 이거는 거의 최고점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숏을 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손익비죠. 자, 그럼 이번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움직임상 결국 여기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이런 형태의 삼각 수렴이 보였고, 또한 이런 하락 채널의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는 실시간으로 관점을 공유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대로 뚫고 올라가면 115K가 맥스인데, 115K라 가정하면 위로는 5K 범위, 그러니까 110.7에서 돌파해봐야 115 근처까지 가겠죠. 그럼 5K 범위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리면 그 5K 수준을 넘어선 숏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숏이 더 유리하다. 근데 15분봉상 1시간상 삼각 수렴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그려서 하단 추세에서 짧게 손절을 잡고 롱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구조물 프라이스 액션으로 접근해봐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채널을 그릴 수가 있었죠. 당연히 이 채널의 조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빨리 그려서 최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구조물이 형성된다면 프라이스 액션으로 상하단부에서 손익비 좋은 타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6시간 차트에서 이런 형태로 삼각 수렴이 이탈했고, 그 다음에 2시간 차트에서 이 삼각 수렴을 이탈하고 난 후 반등이 나왔으나 여기 하락하는 단기 이평에 맞은 셈이죠, 저항을. 그리고 어때요? 이 하단 추세의 이 삼각 수렴 형태의 추세에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추가 하락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발생할 수 있냐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라인은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라인이었던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전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봤던 여기 106.5에서 107 구간, 107.7 구간,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이 이제는 뚫렸으니 지지로 당연히 바뀌겠죠. 이게 첫 번째 라인이고, 두 번째 라인은 여기 이곳입니다. 104.9 라인.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이까지 나왔죠. 마지막 눌렸으나 꼬리를 말고 올라간 이 지점, 그리고 눌렸으나 꼬리를 말고 올라간 이 지점, 이 구간입니다. 약 104.9에서 105.2 사이네요. 여기가 두 번째 지지 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매물대와도 겹치죠. 이런 꼬리 라인들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런 꼬리, 지지,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1일 차트로 따져보면 여기 가파르게 상승 중인 42평 위치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 라인은 명확한 숫자가 아닌 3일 차트상 이 22평의 위치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3일 차트상 22평의 위치는 이번 최저점 구간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약 101.1K 수준인데, 이 평은 평균값이라 캔들이 움직임에 따라 위치가 변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쭉 하락이 이어온다면 이 평의 위치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빨리 안 내리고 3일 차트 캔들이 리셋이 된다, 이러면 22평이 이까지 올라오겠죠. 당연히 위치가 변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또 집중적으로 보면 될 거예요. 결국 이 3일 차트에서의 22평이 매우 가파르고 강한 지원군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 적들을 물리치려면 이놈이 합류하는 시점이 다시 위로 반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은 앞자리 90대입니다. 이 주봉상 12평 라인도 있고 여기 이 매물대입니다.
앞자리 90대. 저점을 깨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72대부터 상승해온 이 상승 추세를 여기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상승 힘이 일단락 되었고, 상승 부분에 대한 되돌림은 어느 정도 발생한 후 재상승을 보고 있는데, 그 되돌림 비율이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그래서 좀 더 가격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피보나치 비율상 아직 0.382 구간도 찍지 못했습니다. 이 조정 형태가 매우 짧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 2구간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2구간까지 와야 어느 정도 조정 형태가 좀 갖춰졌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도 있으니까. 어쨌든 되돌림의 형태가 매우 짧고 약하긴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이런 구간에 도착해서 재상승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2편 구조와 스토캐스틱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간 차트. 고점 트레이를 지속적으로 행하던 당시 이번 주 안에 빨리 못 빼면 상승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주간 차트의 캔들 마감 형태, 캔들 모양, 마감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위평 아래에서 마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마찬가지로 이게 평균값이라고 했죠. 5위평 아래에 머물러야 이게 2평이 돌아갑니다. 왜냐면 평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캔들이. 현재 보시면 이미 주간 차트에서 대파동과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죠. 이미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걸 인지하시고, 자, 이어서 보시면 중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해 있지만 소파동이 하락 중이고, 대파동은 아직 과매수권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소파동만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당장 중파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과매수권에 깊이 머물렀던 놈이라서.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또한 하락의 기울기 형태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수직 낙하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조금 45도 각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5위평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되어서 5위평이 하방으로 이렇게 돌린다면 이대로 바로 상승하기보다 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긴 후에 다시 상승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지든지, 어쨌든 조정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 2평 배열은 완전 정배열 상태로 아직 전체적인 상승 힘은 강한 상태입니다. 12평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 12평의 라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3일 차트. 3일 차트를 살펴보시면 단기 2평이 외봉을 만들었죠. 이미. 자, 단기 2평의 외봉 형태, 지금 추가 봉을 형성하느냐 마느냐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서 상승해주고 있는 22평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죠. 이런 기울기 형태는 강한 지지 역할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위치는 이전의 매물대와도 겹치기도 하죠. 대파동은 과매수권, 소파동이 반등해주고 있고 기울기 형태도 꽤나 가파른 상태죠. 중파동은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근데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하방으로 돌린다면 이게 여기서 찍더라도 머물러 줘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내리거나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고 내렸을 시 중파동은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던 찰나에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고점이 낮은 쌍봉 형태가 되겠죠. 중파동의 쌍봉은 대파동을 하락 방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대파동은 과매수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락 힘이 누적이 되겠죠. 자, 다음은 1일 차트. 제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유는 1일 차트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점은, 가장 눈에 보이는 점이 22평의 기울기입니다. 단기 평이 이미 외봉을 형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 캔들이 22평을 이탈함에 따라 평균값이 내려갔으니 기울기가 돌겠죠. 이 완만해진 상태로 지금은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 뚫어버렸죠. 뚫은 만큼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근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으니 다시 올라도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완만한 2평은 언제든지 위아래로 와리가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차트에서의 이 22평은 어떠한 지지 역할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평의 형태만
봤을 때는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위치는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106.5K 수준인데요. 이거는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치면 이거는 22평이 지지받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만큼 이곳에서 캔들이 많이 머물렀다는 점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 형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시간 차트나 6시간 차트는 여기 이 대파동이 아직까지 과매수권에 존재하고 상승 힘을 머금고 있어서 하락하는 도중에 이런 22평, 가파른 22평, 그리고 62평,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죠. 그죠? 이 지점이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데, 이 라인을 그어보면, 자, 어딨냐. 이전에 의미 있던 라인입니다. 그죠? 이게 또 106.6K 수준이네요. 어쨌든 이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반등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추가 하락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시간 차트에서 자, 대파동이 과매수권을 벗어났고,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여기서 봉우리 하나, 두 번째 고점이 낮은 쌍봉 형태, 그러나 과매수권에서 만든 쌍봉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중파동에서 쌍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소파동 과매도권, 이 기울기의 형태와 과매도권에 도달했다는 말은 중파동의 과매도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는 단번에 못 돌리니까요. 여기서 두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만 돌릴 수가 있는데, 과매도권 근처에 도달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파동의 과매도권 도달 상태는 이미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더 내려오겠죠. 더 기울기가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락힘이 조금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4시간 단위, 2시간 단위, 1시간 단위, 이런 하위 차트의 하락힘들이 이 상위 차트의 상위 타임프레임 6시간, 8시간, 12시간 여기까지 하락힘이 전달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하락의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중요 라인들 참조하시고 항상 시장에 대해 의문과 의심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여기서 알트를 타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롱을 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항상 롱을 외치면 내려갑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